라이젠 외장 그래픽카드를 탑재한 노트북이 인기가 있었던 적이 역사상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요? 제가 오늘 성능 테스트할 노트북은 ASUS ROG 스트릭스 G17 어드밴스 에디션, 라이젠 5900HX CPU와 라데온 RX 6800M GPU를 탑재한 게이밍 노트북입니다. 데스크탑 시장 이상으로 엔비디아가 꽉 잡고 있는 게 바로 게이밍 노트북 시장이잖아요. 나름 최근에 라이젠 베가 내장 그래픽으로 노트북 시장에서 인지도를 얻은 AMD 그래픽이 외장 그래픽 부분에서는 과연 어느 만큼 경쟁력이 있을까요? 일단 이 노트북에서 제가 기대하는 성능의 기준점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노트북을 구매한 가격은 249,000원이었습니다. 이 가격이면 쓸만한 RTX 3070 노트북과 비교해서 결코 싸지 않은 가격이죠. 그러니까 이 노트북은 최소한 RTX 3070보다는 게임 성능이 뛰어나야 최소한의 구매 가치가 있는 노트북이라는 소리입니다. 스트릭스 G17의 내부는 접근하기 매우 쉽습니다. 다만 합판을 열 때 합판 LED 바와 연결된 전선이 있기 때문에 너무 확 열어지키지 말고 살살 열어주세요. 내부를 열어보면 일단 베이퍼 챔버 쿨링 시스템이 가장 눈에 띄고 후면과 양측면에 히트싱크가 위치하고 있으며 리퀴드 메탈 써멀이 기본적으로 발라져 있다고 합니다. 겉보기에는 쿨링이 잘 될 것처럼 생겼는데 실제로는 어떨까요? 벤치마크 테스트는 26도의 실내에서 책상 위에 노트북을 올려놓고 진행하였으며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ASUS 아모리 크레이트에서 터보 모드로 설정하고 내장 디스플레이 이용하여 테스트했습니다. 먼저 CPU의 성능을 알아보긴 할 텐데 사실 5900HX에 대한 테스트는 다른 노트북에서도 한 적이 있었으니까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네벤치 R23의 경우 예전에 제피러스 듀오 리뷰에서 나왔던 점수랑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싱글 1486, 멀티 13753점입니다. 당연히 노트북에서는 엄청 좋은 점수긴 하지만 인텔이건 라이젠이건 워낙 요즘에 점수가 상향 편중화된 느낌이 있죠. 긱벤치 5 테스트에서는 싱글코어 1501, 멀티코어 8633점이 나왔고 블렌더 CPU 렌더링 테스트에서도 다른 옥타코어 CPU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PC마크 점수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크게 다를 이유가 없죠. 좀 궁금했던 부분은 프리미어 프로였는데요. 일반적으로 엔비디아 그래픽카드가 라데온보다 더 프리미어 성능이 잘 나온다는 말이 있었는데 실제로 제가 항상 테스트에 사용하는 소니 카메라 4K로 촬영하고 나름 빡센 색 보정을 시행한 4K 시퀀스를 4K 유튜브 프리셋으로 인코딩했을 때 2분 24초가 걸려 인코딩 속도 자체는 문제가 없었고 표준화된 프리미어 프로 성능 테스트인 퓨젯 벤치마크 4 프리미어 프로 0.95에서는 총점이 779점으로 엔비디아 그래픽카드를 사용한 다른 노트북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용도로 못 써먹을 노트북이냐 하면 그건 아니죠. 다음은 그래픽입니다. RX 6800M은 RDNA2 아키텍처로 만들어진 총 2560개의 쉐이더를 가지고 12기가의 GDDR5 비디오 램을 가지고 있는 그래픽카드입니다. 그래픽카드의 TGP는 145W로 굉장히 높은 편이라서 제 성능을 뽑으려면 빵빵한 쿨링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노트북이 필요하겠네요. GPU 성능을 가늠하는 테스트인 긱벤치 오픈CL 점수에서는 하지만 생각보다 낮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다만 이 점수로 모든 걸 평가할 수는 없죠. 그럼 3D마크 점수를 보겠습니다. 다이렉트 11 게임 성능을 반영하는 파이어 스트라이크에서는 내장 디스플레이에서 테스트했을 때는 그래픽 32,245, 피직스 25,438점이 나와서 RTX 3070이나 3080 이상의 높은 점수가 나왔지만 다이렉트 12 게임 성능을 반영하는 타임스파이에서는 그래픽 1803점, CPU 9876점으로 여기서는 RTX 3070의 그래픽 점수보다 높지 않았습니다. 다만 스트릭스 G17은 내장 디스플레이에서 옵티머스 기능을 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픽 신호가 반드시 내장 그래픽을 거쳐서 화면에 표시되기 때문에 성능에 손해를 보죠. 외장 모니터를 연결할 경우 내장 그래픽을 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성능의 이득을 볼 수가 있는데 외장 모니터를 사용해서 테스트했을 경우 파스 그래픽 점수는 34,516점으로 2000점 이상 오르고 파스 점수도 11,388점으로 500점 이상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실제 게임 성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게임 테스트는 내장과 외장 디스플레이를 둘 다 사용해서 측정하였고 외장 디스플레이에서는 FHD, 내장 디스플레이에서는 FHD와 QHD 상도에서의 게임 프레임을 각각 측정하였습니다. 먼저 레드데드 리덴션 2입니다. 이전에 테스트했던 조건과 같은 조건을 맞추고 내장 그래픽 벤치마크 돌렸을 때 풀 HD 평균 79.6, 최소 49.9 프레임으로 GP66 RTX 3070 모델과 크게 다르지 않은 프레임을 보여주었으며 외장 모니터를 사용했을 경우 평균 87.2, 1% 하위 55.8 프레임으로 올랐습니다. QHD에서는 평균 60.9, 최소 40.9 프레임으로 리전 7 3070과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 프레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으론 사이버펑크 2077입니다. 레이트레이싱 울트라 옵션 프리셋으로 테스트를 했는데 문제는 라데온 그래픽카드는 레이트레이싱은 가능하지만 지포스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하고 엔비디아의 DLSS에 대항하는
FSR이라는 프레임 향상 기능이 있긴 하지만 사이버펑크엔 적용이 안되죠. 결과적으로 사이버펑크 레이트레이싱 프레임은 처참하게 나왔는데요. FHD에서는 평균 22, 1% 하위 18프레임이 나왔으며 QHD에서는 평균 14, 1% 하위 12프레임이 나왔습니다. 만약 평소 게임할 때 레이트레이싱을 사용하시는 분이 있다면 아직 엔비디아가 분명히 우위에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쳐3입니다. 위쳐는 최상업 FHD 상도에서 평균 128, 1% 하위 108프레임이었으며 외장 모니터를 사용했을 경우 위쳐에서는 큰 프레임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기서는 다시 GP66, RTX 3070과 거의 비슷한 성능입니다. QHD에서는 평균 98, 1%로 78프레임으로 리전 7 3070보다 더 나은 성능이었습니다. 에이픽스 레전드에서는 최상업 훈련장 기준으로 FHD 평균 166, 1% 하위 145프레임, 외장 모니터를 사용했을 경우 평균 182, 1%로 160프레임으로 측정되었고 QHD에서는 평균 121, 1%로 111프레임으로 여기서도 사실 RTX 3070과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GTA5에서는 최상업에 가까운 옵션 조절을 하고 내장 벤치마크 마지막 다운샷신에서 프레임을 확인했을 때 FHD 평균 80, 1%로 57프레임, 외장 모니터를 사용했을 경우 크게 프레임이 오르지 않았으며 QHD에서는 평균 77, 1%로 56프레임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오히려 다른 RTX 3070 노트북들보다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배틀그라운드 울트라 옵션 렌더링 120% 훈련장에서 FHD 평균 150, 1%로 103프레임, 외장 모니터 사용 시 평균 152, 1%로 113프레임이었으며 QHD 상도에서 평균 108, 1%로 91프레임이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게임 성능을 보면 성능이 좋은 RTX 3070 노트북인 MSI GP66과 비교해서 스트릭스 G17 어드밴티지 에디션이 별로 성능의 우위를 가지지 못합니다. 제가 미리 조사한 바로는 6800M이 RTX 3070과 3080 사이 정도의 성능을 보여준다고 들었는데 사실 노트북용 RTX 3080과 3080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긴 하지만 글쎄요, 6800M의 게임 성능은 RTX 3070에 준해서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레이트레이싱이나 DLSS를 평소에 사용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거 대신 RTX 노트북을 사용해야 하겠고요. 그럼 발열, 전력, 소음은 어떨까요? 배틀그라운드 울트라 옵션 플레이하는 중에 내부 전력과 온도를 모니터링 해보면 스트릭스 G17의 CPU 전력은 30대 후반 와트 정도가 찍혔고 TGP는 130W대 중후반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CPU의 모니터링 온도는 96도, GPU는 87도 정도로 매우 높게 모니터링 되었습니다. 라이젠 CPU의 터보 부스트를 끄면 온도를 많이 떨어뜨릴 수 있다는 말이 있어 CPU 터보 부스트도 한번 꺼봤는데요. CPU 클럭이 3250MHz로 고정되는 대신 CPU 온도가 10도 정도 떨어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부스트를 끈다고 해서 게임의 프레임이 많이 떨어지진 않지만 이때 또 특별히 팬 소음이나 표면 발열이 떨어지진 않기 때문에 이걸 끄시는 건 본인 선택입니다. 표면 온도를 보면 키보드 덱 상단은 40대 후반, WASD 키 주변은 40대 중반 정도로 낮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제피러스 M16만큼 아니지만 계속 키보드에 손을 올리고 있기에는 약간 불편할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팬 소음은 시끄러운 편은 아니었는데 터치패드 위에 소음계를 올리고 측정했을 때 56dB 정도로 레노버 리전 7과 비교해서 2dB 정도 낮은 결과였습니다. 또 터보 모드에서 성능 모드로 낮출 경우 프레임이 20-30% 정도 많이 떨어지는 대신 CPU, GPU 온도도 70도 근처로 떨어지고 팬 소음도 50dB 미만으로 감소해서 많이 조용해졌습니다. 소음과 온도에 있어서는 CPU와 GPU 온도가 높다고 해서 처음에 많이 욕을 먹었던 것 같은데 그만큼 높은 전력을 유지하고 또 팬 소음도 그렇게 크지 않아서 무작정 나쁘다고는 할 수 없는 결과라고 생각해요. 그럼 성능 리뷰의 결론입니다. RX 6800M에 제가 좀 너무 많은 기대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RTX 3070과 비슷하거나 게임에 따라서 조금 더 낮거나 못하거나 하는 수준의 그래픽카드는 시장을 완전히 뒤집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부품값이 미쳐 돌아가는 데스크탑이면 모를까 RTX 3070 노트북과 RX 6800M 노트북이 비슷한 가격이라면 저는 굳이 6800M을 선택할지 잘 모르겠네요. 물론 쓸만한 엔비디아 노트북의 재고가 절묘하거나 6800M 노트북이 큰 할인이 들어간다면 충분히 고려할 만한 옵션이 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 자, 그러면 도면 쉽게 바라며 다음에 뵐게요.